누가 있어요? 눈빛이 그렇게 촉촉하다는 거 아니에요. 누가요? 김건희 여사를 바라보는 윤석열 대통령의 눈빛이 상식적으로 100억을 주면 좋죠. 근데 나만 줘야 좋은 거지. 네. 전 국민이 100억씩 다 나눠 가지면 뭐 교수님 아버님 밑에서 호화롭게 살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뭐 그때 의리라는 건 있을 수 없고 사회에 나와서 올로 살아본 적이 없고 갑의 위치에서 늘 모든 사람들을 수사 대상으로 범죄자로 보면서 지금까지 오다가 다른 사회 경험이 일체 없는 가운데 바로 대통령이 된 거 아닙니까? 최고 권력자가. 그렇기 때문에 화가 나는 거예요. 내 맘대로 왜 안 돼? 어? 내가 이렇게 말했잖아. 그러면 니네들이 내 말 들어야지. 옛날엔 됐거든요. 왜냐하면 검찰 조직은 상명하복 조직이기 때문에 시키면 하는 거예요. 선배 말이 왕의 소리니까. 그런데 라고 생각. 전혀 몰라. 의린 아하. 거. 본인이 의린 거를 전혀 인식을 못 하는 그게 거야. 행복할 수도 있죠. 네. 만해 한용운의 그 복종이라는 시에 보면 산으로 갑니다. 지금. 복종을 살짝 우시는 거 아니죠 지금? 시청자 여러분께 네. 저희는 복종을 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누가 있어요? 눈빛이 그렇게 촉촉하다는 거 아니에요. 누가요? 김건희 여사를 바라보는 윤석열 대통령의 눈빛이 매우 촉촉하다. 책임 다 각자 집니다. 지금 자막 띄워주세요. 네. 출연자 개인 개인적 의견입니다. 책임 다 각자 하고. 아니 그 두 번째 대통령이. 소식들이 좀 있는데 네. 뭐부터 좀 보면 좋을까요? 일단은 그 경제 전문가가 또 계시고 하니까 네. 자본시장 뭐라고 선진화 네, 자본시장 선진화 특위. 특위 이제 위원장님이 지인이 계시니까 대통령 말씀 먼저 한번 짚고 넘어가려고 네. 합니다. 어제 청와대 영빈관에서 윤 대통령 주재로 하반기 경제 정책 방향 및 역동 경제 로드맵 역동 경제입니다. 회의가 열렸어요. 윤 대통령이 이제 경제 정책 방향 논의를 하는 이 회의를 주재한 게 취임 이후 5번째인데 이제 가장 화제가 된 건 이재명 대표의 25만 원 민생 지원금을 두고 공격하는 발언을 한 건데요. 요건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멘트 세더라고요. 네. 국채라는 거를 정말 개념 없이 막 방만한 이 재정이라는 것이 아니 그럴 것 같으면 왜 25만 원만 줍니까? 국민 1인당 한 10억씩 한 100억씩 줘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물가가 상상을 초월하게 오를 뿐 아니라 대외 신인도가 완전히 추락을 해서 이 대한민국 정부나 대한민국 기업들이 밖에서 활동을 할 수도 없을 뿐 아니라 네, 왜 25만 원만 주냐? 10억, 100억씩 1인당. 와, 살짝 설렜어요. 근데 전 들으면서 그럴까요? 그냥 100억? 우리 100억 1억씩만 줄까 받을까 봐요. 이 형 다 같이 네. 이렇게 된 거 100억 주면 좋긴 좋을 것 같은데 여튼 이제 민주당의 그 25만 원을 아주 강하게 비판 이 정도면 뭐 거의 최고 수준을 비판한 거 아니에요 대통령으로서? 역대 나온 비판 중에 그러니까 어떤 언어의 수위라는 측면에서는 제일 셌던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또 이렇게 강하게까지 할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아니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윤석열 대통령에게 어떤 대통령 다음을 좀 기대하는 거는 너무 무모한 일인가? 대통령 다음. 네. 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은 뭐 민생지원금 25만 원 원래는 이재명 대표의 주장은 전 국민에게 주자. 네네네. 그거에 대한 반론이 그러면 약 13조 원 정도의 재원이 필요한데 네. 그러면 추경도 해야 되고 이게 재원 마련이 어렵다. 뭐 네. 이런 반론이 있었어요. 그래서 네. 지금 뭐 하위 70%뭐 이렇게 약간 좀 조절하자는 얘기가 나와요. 네. 저라면 저렇게 얘기 안 하겠어요. 어. 자, 민생지원금은 지금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가 매우 힘드니까 경기 부양을 위해서 하자는 취지인 것 같은데 네. 그렇게 간접적으로 많은 국민들에게 25만 원씩을 지원해서 경기를 부양시키는 방법보다는 직접적으로 자영업자에게 직접 지급 지원하는. 지원금을 주는 게 더 효과적이다. 소비를 통한 경기 진작이 아니라 그렇죠. 그냥 소상공인에게 직접 지원을 하는 그게 걸로. 시차도 없고 네. 그게 더 직접적인 지원이 되니까 우리 정부는 그 방향으로 정책을 마련했습니다 정도면 충분히 이해를 하고 네. 그러면 설득력도 생겨요. 근데 지금 윤 대통령 말씀은 말 자체에 환상의 7단계가 있어요. 환상의 7단계. 왜냐하면 우리가 추경을 안 했던 것도 아니고 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발표한 내용 중에 사실은 13조 원이 아니라 수십조, 수백조가 들어갈 네. 내용도 총선 전에 특히 연일 발표를 했잖아요. 네. 천조 민생 정도 토론회에서 한 1000조 아니, 정도 그러니까. 쓰셨다는. 네. 우리가 뭐 다 줘도 13조인데 그러면 13조 정도의
추경을 마련해서 그거를 뿌리면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무슨 남미의 어느 베네수엘라 국가처럼 이렇게 뭐 100만% 나오고 그렇게 돼요? 우리나라 경제 규모에서 말 자체에서 사실은 논리적으로 연결이 안 되는 7단계를 건너뛰어서 막판에는 무슨 물가가 엄청 오르고 뭐 나라가 망할 것 같은 예.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은 아니다 이거죠. 네. 그게 어느 정도 기본은 갖춰야죠. 아. 그러니까 그런 걸 기대하는 건 제가 나쁜 놈인가요? 대통령스러움을 기대하는 건 너무 굉장히 불손합니다. 왜냐면 대통령 말투에 약간 진심이 묻어났어요. 아 그럼 10억 100억 주지 이런 반응이었잖아요. 아니 근데 사실 제가 어제 이제 YTN 텔레비전 뉴스를 보고 있었는데 저희 남편이 설거지를 하다가 이 소리를 들은 거예요. 갑자기 물이 막 설거지할 때 물 소리가 나잖아요. 물이 닦아지니 나와가지고 막 화를 내면서 저게 대통령이 할 소리냐라고 저는 그렇게 화내는 거 처음 봤거든요. 네. 근데 무슨 얘기냐면 앞서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다움이라는 걸 기대하기가 어려운 수준이 된 거예요. 이제 국민들이 네. 아니 다 떠나서 그러니까 민생 회복 그러니까 얼마나 심각한 상황이냐면요. 사람들이요 김치찌개 사 먹는 것도 부담스러운 수준이에요. 예, 그러니까 월급 빼고 모든 물가가 다 올랐기 때문에 네. 동네 빵집에 가서 빵 하나를 하고 커피 마시면 10,000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게 호주머니가 그 계속 날마다 국민들이 가난해지고 있어요. 그런데 거의 다 되고 한다는 소리가 아예 무슨 25만 원씩 주냐 그까짓 거 주는 거 10억 100억씩 줘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는요 어떤 거냐면요 정확하게 70대 이상 그리고 정말 죄송하지만 신문, 방송, 미디어 잘 접속하지 않는 그런 계층을 타겟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대통령은 정확하게 본인의 지지층만 보고 가겠다. 그리고 화를 더 돋구는 방식으로 야당과 싸울 결심을 하고 한 소리입니다. 네. 이게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대화가 가능한 수준을 넘어버렸잖아요. 7단계? 제가 보기엔 한 10단계 넘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니, 이거는 네. 대화하자는 게 아니라 싸우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대통령이 싸우자고 들면 나라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대통령의 발언이 쭉 저도 보니까 이게 이제 그게 부당하다 혹은 뭐 그렇게 하면 이게 좀 재정이 어려워진다 혹은 뭐 물가 너무 많이 올라간다 요거의 방점이 아니라 25만 원을 이야기한 사람들을 좀 더 공격하는 쪽에 방점이 그렇죠. 많이 찍힌 것 같은 게 뭐 우리도 포퓰리즘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고 하면 안 되니까 안 하는 거고 이거는 저마다의 어려운 사정이 뭔지 구체적으로 알아보려는 최소한의 노력도 하기 싫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 하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사실상 이 25만 원 꺼낸 그 사람들에게 공격이 더 목적인 것 같다는 생각이 아니 그게 좀 그 듭니다. 의도는 명확한데 네. 공격의 방법이 통할 방법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 말씀대로 아무리 미디어를 접하지 않는 분도 상식적으로 100억을 주면 좋죠. 근데 나만 줘야 좋은 거지. 네. 전 국민이 100억씩 다 나눠 가지면 네. 좋을 100억, 게 없는 거예요. 100억이 100원 되는 거예요. 그렇지. 그거는 네. 아무 의미가 없는 없는 거예요. 거예요. 다 100억씩 나눠주면.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최소한의 그 기본이 안 된 얘기를 발언이다 하는 이거죠. 거죠. 네. 아니 그리고 저는 더 격분할 수밖에 없는데 격분하셨어요. 예, 저는 정말 화가 났어요. 저렇게 무책임한 소리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대통령은. 말씀하신 대로 지금 우리가 재정 적자가 작년에도 벌써 네. 69조 정도나 났고 지금 상태가 매우 어렵다. 그리고 대외적으로도 그렇고 국내적으로도 경기가 굉장히 어려우니 우리 형편상 지금 뭐 이재명 대표가 제안한 대로 25만 원씩 전 국민 지급하면 참 좋겠지만 그 형편은 안 되니까 최소한 하위 70% 정도를 해서 25만 원에서 한 뭐 30만 원까지 차등적으로 해보자. 네네네네. 그러니까 과거의 보수 정당, 보수 정치인들은 이런 방식이었어요. 그러니까 보편 복지하자고 진보 진영에서 막 요구하면 보편 복지는 좀 섣부르고 선별 복지를 하되 어려운 네네네네. 사람부터 순차적으로 주자. 그쵸, 뭐 그쵸. 이런 방식으로 네.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분은 그까짓 거 100억씩 다 줘버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국민들이 보기엔 아니 대통령이 지금 저게 말이야 막걸리야. 대통령이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가 있어. 지금 도대체 우리 경제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는 거야. 무책임하게 이럴 데가 없네. 저런 사람이 지금 국정 운영을 하고 있단 말이야. 이거 큰일 났다. 그러니까 탄핵 요구를 그것도 즉각적인 탄핵이에요. 즉각적인 탄핵 요구하는 사람들이 100만이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국정 운영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라고 겸손한 마음으로 돌아봐야 되는데 지난 운영위에 출석한 참모들의 반응이나 내용도 그렇고요. 대통령의 태도도 그렇고요. 네. 뭘 잘못했어? 우리가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데 언론 홍보가 엉망이어서 그런 거 아니야? MBC 때려잡아. 방통위원장 바꿔 뭐 이런 방식으로 막 밀어붙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놓고 자기들이 하는 얘기가 입법 쿠데타 하고 있다? 세상에 이걸 누가 국민들이 받아들이겠습니까? 민주당이 지금 입법 쿠데타한다 이런 이제 그런 비판을 얘기를 하는 대통령실에서 거죠. 했잖아요. 네. 고위 관계자가. 우리가 방송 시작하기 전에 네. 방송은 무조건 재밌어야 된다는데 합의를 봐놓고도 막상 나오다 보니까 점점 심각해지고 뭐 이렇게 그러니까. 굳어지는 발언을 계속 정말. 이어서 할 수밖에 없는 네, 상황인데 네. 아 이거 재밌게 풀 수도 있었을 텐데. 아니 제가 꺼낼까 네. 하다가 너무 진지하셔가지고 네. 끊지를 아니 못했어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죄송해요. 좋습니다. 네. 엽천이 마셔야겠다. 혈당 조절. 아니 네.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공식 회의석상이잖아요. 네. 네. 아, 그리고 그러니까. 모든 그러니까. 미디어가 다 맞아. 참석한 가운데 저런 발언을 하는 모습을 접한 국민들은 네. 그 다음 생각이 뭐냐면 커봐 김진표 말이 맞았겠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맞아요. 아니 저게 네. 다 지켜보고 있는 카메라 앞에서도 서슴없이 저런 얘기를 하는 분이 네. 비공식 대화에서 뭔 얘기는 못했겠냐.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께서 스스로 불리한 상황을 계속 만들고 있다. 나도 이거 비공개에서 저는 나온 그렇게 얘기인 줄 알았어요 맨 처음에. 아니에요. 딱 보고. 아니 지금 다 전 언론이 전- 보도했어요. 그런 게 안타까워요. 왜 아니 저러면 안 된다는 걸 모르시나? 근데 솔직히 말하면 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분이 한 번도 그 을로 살아본 역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뭐야 학교 졸업하고 네. 9번 재수해서 그때 상당한 검사- 의리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게. 근데 그거. 아니 근데 그때 의리라는 게 뭐 젊었을 때 뭐 도전도 실패도 네, 네, 자유롭게 네, 네. 하는 것이고 네. 뭐 교수님 아버님 밑에서 호화롭게 살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뭐 그때 의리라는 건 있을 수 없고 사회에 나와서 을로 살아본 적이 없고 그리고 갑의 위치에서 늘 모든 사람들을 수사 대상으로 범죄자로 보면서 지금까지 오다가 다른 사회 경험이 일체 없는 가운데 바로 대통령이 된 거 아닙니까? 최고 네. 권력자가. 그렇기 때문에 화가 나는 거예요. 내 맘대로 왜 안 돼? 어? 내가 이렇게 말했잖아. 그러면 니네들이 내 말 들어야지. 네. 옛날엔 됐거든요. 왜냐하면 검찰 조직은 상명 하복 조직이기 시키면 때문에 하니까. 시키면 하는 거예요. 네. 선배 말이 왕의 소리니까. 그런데 정치라는 것은 그게 불가능한 영역인데 이분은 정치 경험이 없으니까 네.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정상 계속 화가 난다. 아니 댓글에 근데 댓글 하나 올라왔어요. 데이비드님 지금 부인에게 을로 살고 있음. 예리하시네. 그러니까. 그러네. 제가 바이든 보면서 생각했어요. 그 네. 집도 이 집도 부인내가 세다. 근데 네. 거기서 이제 핵심 포인트는 네. 네. 을의 마인드에 따라서 본인을 을이라고 생각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런가요? 그거는 을이 자기가 갑한테 부당하게 핍박을 받는다. 저게 옳지 않은데 갑이 시켜서 어쩔 수 없이 내가 한다고 생각할 때 근데 을이 을이 을인 되는 거고. 것이고 아. 이게 이제 사랑해서 하면 을이 아닌가요? 뭐 이렇게 네. 마인드를 실제로는 을인데 나는 동등해라고 생각하시는 전혀 몰라 을인 아하. 걸 본인이 을인 거를 우리 전혀 인식을 못하는 그게 거야. 행복할 수도 있죠. 네. 만해 한용운의 그 복종이라는 시에 보면 네. 내가 당신께 우시는 무조건 거 아니죠 아, 지금? 산으로 네. 갑니다. 지금. 아, 복종을 네. 살짝 우시는 거 아니죠 지금? 시청자 여러분께 네, 저희는 복종을 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근데 두 번째 아니, 근데 이슈가 있어요. 눈빛이 그렇게 촉촉하다는 거 아니에요. 누가요? 김건희 여사를 바라보는 윤석열 아. 대통령의 아. 눈빛이 매우 촉촉하다. 책임 다 각자 집니다. 지금 네. 자막 띄워주세요. 네. 출연자 개인 개인적 의견입니다. 책임 다 각자 하고. 아니 그 두 번째로 대통령이 네. 또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 그 소상공인 이야기를 아까 김용남 의장님 하셨잖아요. 네. 그냥 아예 직접 지원을 해라. 음. 근데 여기서도 대통령의 인식을 볼 수가 있어요. 코로나19 시기 소상공인의 그 영업은 제한하면서도 그 무분별하게 과도하게 대출을 지원한 것이 지금 소상공인의 어려움의 그 근본적인 원인이 되지 않았습니까? 도움이 절실한 소상공인을 충분하게 지원하는 한편 현금 살포와 같은 미봉책이 아니라 정말 그 구조적이고 항구적인 대책을 함께 추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어떻게 하신다고요?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끊어읽기를 잘못 리바이벌은 없는데. 2번 물어보면 안 돼요. 네. 아니, 혼나. 안 들었어 그거? 그러니까 소상 안경 벗어봐. 아니, 아니 정말 싱크로율 100%인데 아 진짜. 안 들었어 보면 하는데 깜짝 놀랐어. 소름이 쫙 돋았어요. 아니 아 그거 한번 들어보셨구나 직접. 너무 잘하시나 봐. 야, 수석들 적어놔. 참. 지금 겪으신 거 아니세요? 그러니까 옛날에? 직접 한번 당하셨네. 그러니까 움찔했습니다. 네. 소상공인들한테 너무 저 현금 살포를 해서 그게 문제가 됐으니까 아니면 대출을 너무 많이 줘서 문제라는 거예요 정확히 지금? 말하면 네. 영업을 못하게 그때 시간 제한을 해놓고 네. 대출로 이거를 해결해 보려고 했던 게 소상공인들을 더 아. 힘들게 만들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음. 다른 방식으로 지원을 하겠다. 뭐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 약간 대출을 지원해주고, 그러니까 이자 갚는 거 아니. 상환을 지원해주고 이런 식이던데. 이자를 뭐 대략 1.7%까지의 저리로 이제 대환 대출 비슷하게 네. 하거나 이자를 깎아주겠다는 내용인데, 그러니까 이게 논리적으로는 앞뒤가 안 맞는데 네. 우리나라는 코로나 때 대출을 많이 활용한 건 맞아요. 네. 대신 미국과 같은 경우에는 대출이 아니고 직접 지원을 지원을. 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자영업자들에게 그냥 돈을 줘버렸어요. 네. 뭐 그것도 아주 넉넉하게 줘버렸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미국이 그동안 인플레이션이 우리나라보다 더 세게 왔던 것도 맞아요. 그러니까 네. 모든 뭐 지원책이든 대책에는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 네네. 것인데 우리는 대출 제도를 활용했기 때문에 지금 그 코로나 대출 상환 유예 기간이 끝나면서 네. 자영업자분들이 더 어려워진 것도 맞죠. 네. 그러니까 미국과 같이 그냥 대출이 아니고 직접 돈을 줬으면 이런 어려움은 없겠죠. 다만 우리가 미국보다 인플레이션이 적게 온 것도 맞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인플레이션이 미국처럼 세게 안 온 건 장점인데 지금 네. 자영업자들의 상환이 돌아오면서 어려워진 건 또 단점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네. 이거를 뭐 장단은 있을 수 있다. 장단은 다 있을 수 있어요. 예. 그러면 이게 근데 앞에 얘기하고 안 맞는다고. 네, 전 지원 대책하고 대통령이 비판한 포인트가 결국에는 본인도 그걸 하겠다는 그러니까. 취지인 것 같아요. 지금 보면. 그러니까 이게 앞뒤가 모순돼요 서로. 아, 대통령 말씀 안에서. 네. 새로운 대통령 스타일 리더십 아니까 아 좀 좋게 반전. 네, 좋게 해석할 수는 없을까요? 우리가 거기 꼭 적응해야 되나요? 아니 2년째 적응 중이긴 한데 적응이 잘 안 돼서 네. 참 어렵다. 사는 게 너무 힘들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때 우리가 다 모든 게 사실 영업도 뭐 행동 자체가 모든 게 다 정지됐던 진짜 힘들었죠. 예, 예. 힘들었기 때문에 그때를 사실은 국난을 극복하는 차원에서 뭐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이 있었던 거고 그러니까 만기가 도래하는데 이거 빚도 못 갚은 가운데 또 지금 영업도 안 되고 막 이렇게 어려운 이중 삼중으로 어려운 상황인 거잖아요. 네. 최근에 한국은행인가요? 통계 보니까 우리가 기업, 가계, 정부 해가지고 부채가 6천조라는 거잖아요. 넘었죠. 6천조가. 예. 그러니까 빚이 제일 많은 나라예요. 네. 그런데 그 중에서 또 빚을 내서 빚을 갚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부의 특징은 과거에 박근혜 정부에서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빚내서 집 사라라고 해서 논란이 상당히 컸는데 네. 그때 그 샀어야 말 안 됐어. 들어가지고 후회 많이 했습니다. 그때 샀어야 됐다고. 엉뚱한 데로 빚이. 그러니까 말을 잊어버렸어요. 아, 대출을 너무 저기 자꾸 권유한다. 빚을 빚을 내라. 네네네. 이번에도 그 전세 사기와 관련한 해법도 마찬가지예요. 끊임없이 빚을 권하는 건데 정말 빚 때문에 커피 한 잔 제대로 사 먹을 수 없는 게 청년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저는 정부가 내놓는 대책 하나하나가 어떤 정말 국민의 마음을 읽고 국민들이 정말 살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알고 네. 여기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종이를 보고 그냥 실용적으로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식의 접근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어서 더 답답합니다. 탁상 행정도 좀 공론이죠. 많이 하는 예. 것 같고. 탁상 행정이나 뭐 탁상 공론도 논리적으로는 맞아야죠. 그러니까 논리가 내용 안 맞아. 안에서는 논리의 흥결은 없어야지. 그러면 여기 또 아무도 대통령 편 드는 사람 없으니까 제가 균형 한번 가봅니다. 그러니까 이 앞에 말을 다 잊으세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잊어야 합니까? 잊어야 돼요? 대통령이 앞에 일단 이제 잊을게요. 했던 하신 말씀을 지우란 말입니까? 네, 다 잊으시고 그래서 예. 뭘 하겠다고 한 거냐 소상공인 종합 대책으로 그러니까 이제 그 저금리 대환 대출 대출 갈아타게 해줄 수 있는 지원 대상을 저신용자에서 중저신용자까지 확대를 하겠다. 그러니까 좀 더 많은 사람 소상공인들이 대환 대출을 대출해라. 좀 싼 걸로 갈아탈 수 네. 있도록 해주겠다. 그 다음에 그 최대 80만 명 소상공인에게 정책자금과 보증부 대출 상환 기간을 5년까지 연장하겠다. 그러니까 지금 상환 기간이 도래했는데 더 좀 연기해준다.
밀어주겠다. 그러니까 네. 전 정부 했던 것을 계속 연장하는 차원이 있는 네. 거고 전기료 지원 대상 매출 기준도 3천만 원에서 6천만 원으로 늘린다. 그러니까 좀 더 버는데 또 전기료 지원을 해주겠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정책은 소상공인들의 이제 대출 그 지연, 이 대출 그 상환 갈아타게 해줄 수 있는 거 상환 기간 연장 등등등으로 네. 비슷한 맥락으로 가고 있어요. 다만 이제 앞에서 너무 이제 25만 원 비판하고 싶고 전 정부 비판하고 싶은 마음이 커가지고 그 말이 논리 좀 세게 구조를 좀 안 나오셨구나. 맞았던 거 아닌가 싶은. 아니 그러니까 결국은 돈 더 꺼줄게. 그렇죠. 더 길게 꺼주고 갚어, 천천히 이거잖아요. 갚아 뭐 이런 네. 이야기인 거죠. 네. 그거는 포퓰리즘 아닌가요? 그러니까요. 아, 포퓰리즘이죠. 앞에 말 잊으라고 하셨잖아요, 분명히. 앞에 말 잊으라고요. 자꾸 중요한 앞말이 거는- 생각나. 그러니까 자꾸 잔상이 까먹어져. 남아가지고 네. 아, 네, 우리 최민경 완벽하게 기자가 잊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네요. 자, 이 집 다 이제 해결됐죠, 이제? 네, 네. 네, 됐습니다.